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께 뻔한 이야기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제갈량의 1차 북벌은 가정전투에서 마속이 요충지였던 가정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갈량한테 위연이나 오의같이 경험이 많은 장수를 가정으로 보내라 라고 조언했는데 마속을 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마속을 보내지 않고 위연이나 오의 같은 장수를 보냈더라면 가정전투에서 제갈량이 승리를 거머쥐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하는데, 그렇다면 제갈량이 가정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앞으로의 삼국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도 꼭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촉은 건국하자마자 이릉대전에서의 대패, 건국 군주 유비의 사망, 그리고 이릉대전으로 인해서 영토, 인재, 병력, 그리고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었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의 반란, 정말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이라는 이 엄청난 이 동시다발적인 악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릉전투에서 제갈량이 1차 북벌까지의 기간이 대략 5년이었어요. 근데 제갈량은 이 기간 동안 이 혼란을 수습한 것을 뛰어넘어서 북벌이 가능할 만큼의 그 실력을 쌓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대단하다, 대단하네 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만에 직접 원정을 해가지고 평정을 한 것도 바로 이때예요. 제갈량은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데도 주력한 결과 평년만 되어도 다른 곳에 풍년이요, 흉년이라 해도 다른 곳에 평년이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주 지역을 한 개 주 이상의 농업 생산력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 촉의 화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 하면 형주하고 관중 지방에서까지도 통용됐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경제도 우상향이었고 굳건해졌다는 거죠. 제가 전에 영상에서 제갈량의 롤모델이 관중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갈량이 백성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 관중의 모델을 답습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제갈량은 이것과 함께 북벌을 위한 군대를 양성했어요. 대략 군사 수가 한 10만에서 20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확실하게 1차 북벌에서는 군사 수라는 면에서도 위군보다도 우위를 차지했던 거예요. 이릉전투에서 괴멸된 그 촉군은 짧은 기간 내에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게 이게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제 위나라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릉전투가 끝나고 제갈량의 북벌 사이의 그 5년 기간 동안 위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위나라는 이 기간 동안 오나라와의 산발적인 전투를 막 벌이게 되는 거예요. 위략에 따르면 당시에 위나라에서는 유비가 죽은 뒤에 더 이상은 입주에 인재는 없어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촉에 대한 방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위나라가 촉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걸까요? 또 그거는 아니에요. 위가 촉을 방어하려고 어떤 걸 했냐면 위나라하고 촉이 맞닿는 곳이 옹주 및 양주였거든요. 이곳들의 여러 험 요지를 견고하게 지키기나 하자라고 하면서 이것을 위한 장안 방면의 총사령관으로 조진을 임명하게 돼요. 또 양주자사로 그 유명한 사마의의 군사였던 서막을 임명했습니다. 이제 226년에 조비가 죽고 조예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 나라가 어수선한 거예요. 그런데 제갈량이 이 틈을 타서 227년에 그 유명한 출사표를 촥 내고 북벌을 개시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제갈량의 북벌 계획은 첫째로는 장안 서쪽의 양주와 옹주를 병합한다. 둘째는 옛 수도인 장안을 점령함으로써 향후의 서진을 위한 그 교두보를 확보한다. 셋째는 향후에 오나라와의 합동작전으로 위나라의 수도인 허창을 촥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갈량의 1차 북벌을 살피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당시의 지도, 지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갈량이 군대를 출정했던 한 중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한 장안성입니다. 제갈량이 본대는 이 루트대로 출병할 거예요.
그래서 흔히 기산으로 출병했다고 말하죠. 참고로 이 루트가 좌우곡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개인적으로 위연의 그 좌우곡 계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데요. 국력이 월등한 위나라를 상대로 전공법만을 이렇게 고수한 제갈량의 전략보다 기공법으로 촥 이렇게 위연의 입장이 현대전의 원리에도 부합된다는 것이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존중해요. 근데 제갈량이 나름대로 위장법을 쓰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갈량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제갈량은 페이크로 위군을 혼란시키려고 조운을 시켜가지고 소수군대를 이끌고 기곡으로 군사를 내게 해요. 이곳이 조운이 군대를 이끌었던 기곡입니다. 이제 지역명을 당시에 한나라의 큰 지역 단위였던 주 단위로 보실게요. 촉과 위에 맞닿은 위나라 지역은 양주와 옹주인 거예요. 만일에 제갈량이 옹주를 확보하게 된다면 양주는 위하고 연결된 그 길목이 쫙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 양주가 제갈량의 손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보다 작은 단위인 군으로 보시겠습니다. 촉과 맞닿은 옹주에 있는 10개의 군은 다음과 같아요. 삼국지에 자주 등장하는 농성, 남한, 천수, 안정군을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군들 중에서 제갈량이 출병하니까 천수, 안정, 남한 이 세 군이 제갈량한테 이제 호응을 한 거예요. 다음으로 옹주에 있는 거점지 그 도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갈량 군이 기산을 거치게 되면 천수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이 천수 가까이에 상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곽회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천수에서 위수를 건너가지고 북상하면 가정에 이르는 거죠. 이 가정은 대군이 맞닥뜨릴 수 있는 요충지로 산맥을 경계로 잘 지킨다면 두 나라의 국경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해요. 제갈량 군이 이 가정 다음으로 진격한다면 다음 요충지는 어디? 이 진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바로 장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형을 익히셨으니까 흥미진진한 그 제갈량의 1차 북벌로 바로 시작할게요. 제갈량은 촉군 전체가 기곡으로 진출한다는 헛소문을 내버려요. 그 후에 조운이 별동대를 이끌고 기곡으로 진격하는 거죠. 첫 번째 작전인 양주와 옹주를 병합하기 위해서는 위나라의 본진을 묶어둘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 만약에 제갈량의 본대가 진출해 있는 사이에 조진이 이곳으로 와가지고 한중을 점령해버리면 제갈량군은 윗덜미가 이렇게 탁 잡히는 셈이잖아요. 조운이 조진의 본대를 묶은 사이에 제갈량의 본대는 반대편인 서쪽으로 돌아서 기산을 통해서 옹주의 서쪽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제갈량의 작전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조진이 이끄는 위나라의 본대가 조운에 의해서 발이 탁 묶였고 제갈량의 공격에 천수, 안정, 남한 이 세 군이 호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군이 순식간에 촉군한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농서군도 동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태수 유초가 만일 한 달 내에 위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면 관리와 주민들이 항복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조운이 조진의 위군 본대를 탁 붙잡아 놓고 있었고 이 외에 제갈량과 상대할 수 있는 그 위군의 세력은 상규에 주둔한 곽회 그리고 양주 그 서량에 주둔한 서망만 남게 되었습니다. 곽회의 경우는 상규를 뺏기면 옹주 전체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비우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착 공격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후에 제갈량의 본대는 천수에 주둔해서 당시 북벌의 핵심이었던 가정을 점거하려고 선봉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가정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이거를 아셔야지 삼국지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가정은 촉군하고 위군이 딱 맞닥뜨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목만 잘 지키면 그동안 제갈량 본대가 점거한 그 삼주를 확실히 촉의 영토로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가정을 잃게 되면 다 열리는 거죠. 제갈량이 점거한 3군을 다시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군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속이 가정을 무사히 지켜내고 옹주하고 양주를 말끔하게 착 가져왔다면 그 다음 순서는 진창이었을 거고 그 다음 목표는 어디? 장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중국 역사에서 장안이 지니는 의미가 막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방이 세운 전한의 수도였죠. 장안을 점령한다면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그 대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나라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설령 가정 점령에 성공하고 그 이후에 진창이나 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미 확보한 3군 그 수비 라인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서쪽 영토는 초기 영토가 되고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군량미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촉군을 고질적으로 괴롭혔던 험한 그 북벌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벌이 향후에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가정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위연이나 오이 같은 그 숙련된 장수를 보내라 하고 추천을 막 했는데 제갈량은 마속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당시에 촉군을 막기 위해서 위 황제 조예는 장안성에 와요. 그래서 전투를 총지휘하는 거예요. 촉군이 가정으로 진격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조예는 장합에 3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지역을 탁 막게 하는데 가정에 도착한 마속은 제갈량이 내린 명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군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다가 장합한테 확 지게 되는 거죠. 장합전에 의하면 그는 성을 점거하지도 않고 산 위로 올라갔다고 해요. 선봉이었던 왕평이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거예요. 가정에 도착한 장합은 이를 보고 급수로를 끄는 다음에 들이쳐가지고 마속을 괴멸시켜 버린 거예요. 제갈량은 마속을 가정에 보내면서 한편으로 가정의 위쪽 지역인 연류성의 고상을 파견해요. 그래서 이 지역 또한 확보하도록 했어요. 가정과 함께 연류성이 딱 확보가 된다면 양 지역에서 서로 돕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방위가 든든해지겠죠. 하지만 고상의 촉군도 옹주자사 곽회한테 격파당하게 된 거예요. 곽회는 아마도 제갈량의 본대의 공격으로부터 방위를 위해서 상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장합이 가정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동해가지고 고상을 탁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류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페이크 전술로 적은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그 기곡에 조운 또 조진한테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퇴각해버려요. 제갈량은 세 곳에서 모두 패배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패인은 제갈량 군이 가정지역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갈량의 1차 북벌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가정이 뚫리면 아직 점령도 다 하지 못한 천수에서 제갈량은 위군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직 천수 지역을 촉의 영역으로 다지지도 못했는데 천수가 가정보다 수비하기도 더 어렵고 이미 사기가 다 떨어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제갈량으로서도 이기기가 어려운 형국이 돼버린 거죠. 제갈량의 1차 북벌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준비 과정의 결과 얻어진 그 큰 패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제갈량은 스스로 벼슬을 깎아서 우장군으로 강등했고요. 가장 큰 책임자 중에 하나였던 마속을 군법에 따라서 처벌하게 됩니다. 정사에는 기록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마속이 옥에서 죽은 건지 처형당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읍참마속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리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촉의 1차 북벌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북벌이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1차 북벌의 실패로 촉군이 지니었던 그 기습이라는 이점은 사라져버리고 이후에 제갈량은 매 북벌마다 이를 단단히 대비한 위의 강력한 전략적인 방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향후에 북벌의 승률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펀하니 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